우리 이웃의 따뜻한 삶과 생활을 차곡차곡 쌓아가 보겠습니다. 울산 인물사전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정다혜입니다. 네, 늘 어떤 분을 만나고 왔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 소개해 주실래요? 네, 먼저 오늘 주인공의 직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작가, 편집자, 기자, 콘텐츠 기획자, 인문 강사입니다. 네, 이 직업들의 공통점을 눈치채셨을까요? 글쎄요, 일단 많네요, 직업이 굉장히. 네, 그리고 찬찬히 살펴보시면 글과 관련된 직업인데요. 그러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비영리 단체 청년 작가들이 모인 글쓰기 모임 W, 노상훈 대표입니다. 기획자로 시작을 해서 파생된 직업들이 이렇게나 많아졌는데요. 그 시작은 글쓰기 모임의 대표를 맡고 터진 2020년 코로나 때였습니다. 네. 그 당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울산광역시 청년센터의 지원사업 공고를 우연히 보게 됐고, 글도 되게 많이 쓰는데 이걸로 책 한번 만들어 볼래? 그 제안을 던졌는데 그거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셔가지고 그때 기획서를 보면 되게 부끄럽죠. 뭔가 미사여구는 다 갖다 붙였고 그 머릿속에 꽃밭만 가득 펴가지고 뭐든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좀 어필했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떨어졌어요. 갑자기 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뭐 추가 면접을 볼 생각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뭐 면접을 보러 갔죠. 기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걸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다른 것 좋은 거 없어요? 그때는 정말 즉흥적으로 책 나온 걸로 콘서트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거기서 면접관님의 추가 질문이 몇 명 모을 수 있냐, 한 100명? 뭐 이렇게 그냥 막 질렀어요. 그냥 된 거예요, 최종 합격까지. 그래서 그게 제 기획자의 커리어 시작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23년 시점에서의 저는 그게 계속 좀 확장이 되고 있죠.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다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을 하니까 더 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 얘기 좀 해달라, 할 줄 아는 걸로 강의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2차적으로 좀 파생되는 것들에 대한 요청, 이제 그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전에는 없던 꿈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그 글쓰기 모임 대표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맡게 됐고, 네, 한창 그 모임이 확장해 나가던 그 시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해보자라고 했던 지원 사업은 처음엔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가서 우기고 질러서 막 합격을 했거든요. 네네. 100명, 막 200명 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네. 합격을 했던 상황이긴 했는데, 그 사실 지원금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좋았나 봐요. 네. 이후에 그 지원 사업을 토대로 계속 성장한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같은 걸,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너지를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 4개월 만에 45명. 그 청년 작가들이 모여서 작품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콘서트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프로젝트와 함께 그 노상훈 대표도 기획자로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노상훈 대표도 어느덧 4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작한 첫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잘했으면 그 이후로는 더 잘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좀 느꼈던 점들이 궁금하네요. 네, 그 노상훈 대표는 기획자가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게 성장을 계속 해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획자의 일이 만만치 않다. 혹시라도 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아직까지 첫 프로젝트에 대한 그 서류 작업이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서류 뭉텅이가 3cm, 5cm?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영수증부터 시작을 해서 보고서나 회의록이나 이제 이런 것들 정말 많이 혼났어요, 담당자한테. 아니, 서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대놓고 육두문자를 쓰시진 않았는데, 와, 내가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안 혼났던 것 같은데. 그것들로 거의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일들을 배제를 하는 경우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많더라고요. 총무일까지 해야 돼요. 좋은 팀원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나눠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어떤 걸 할까에 대한 발상부터 기획서를 쓰는 것,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이퍼까지. 근데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개의 꼭지 중에 이 3번째 거만 보죠, 보통은. 저는 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봐야 그래도 기획 일을 해보셨네요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첫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게 내 길이다라는 게 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프로젝트 자체가 수익으로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점, 그리고 이런 점들로 인해서 팀원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노상훈 대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수록 본인의 강점을 내세워서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전시회 같은 여러 시도를 한번 해보면서 기획자로서 본인의 그 강점 그리고 정체성을 만들어서 글 쓰는 기획자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저희 잠시 그 TVN 경부 교통제보 있어서 네.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아산로 방어진에서 명천교 방향 연포산 1터널 내에 택시와 승용차 2대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택시와 또 승용차 2대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있는데 이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감안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8457 애청자 제보 감사드리고요. 명륜로에서는 성안 입구에서 태화로 방향 우정초등학교 앞에 승용차 2대 간의 접촉 사고가 있었고요. 현재 처리 중에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김학정 통신원 제보 감사드립니다. 울산 인물사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이분 이제 글 쓰는 기획자 또 그 다른 기획자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영상이나 사진 같은 다른 문화예술보다는 좀 접근이 쉽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나 함께 더 쉽고 소통할 수 있지 않나, 상호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것이 노상훈 대표가 목표로 하는 글 쓰는 기획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노상훈 대표가 울산은 문화나 콘텐츠 등으로 기획하기에는 어떨까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같이 들어보시죠. 일단 너무 넓어요. 땅이 넓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알갱이가 하나로 뭉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다는 그런 느낌. 울주는 울주만의 것을 하고 동구는 동구만의 것을 하고 나머지 이제 구들도 다 그들만의 것을 하는데 2023년 들어서 각 구군별로 축제든 행사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순히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것일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울산 문화박람회 같은 경우도 울주에서 거창하게 열렸잖아요. 똑같은 날짜에 어딘가에서는 또 조그마한 것들을 또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 그러면 사실 울산이란 지역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시민들도 잡고 그 뒤에 외부 관광객도 잡고 이 순서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그렇게 좀 뭔가 사람을 나눠 가지면 궁극적으로 울산이 문화적으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까? 뭐 하기엔 되게 좋거든요, 울산이. 기획일 하기엔 되게 좋은데 여기에서 뭔가 더 성장을 이루고 디벨롭을 하기에 좋을까?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아니, 확실히 이 전문가라서 그런지 구별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쉬운 점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시선이 좀 날카롭죠. 네네. 네. 그리고 그만큼 물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노상훈 대표가 올해 참 울산에서 바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언어 관련 캠페인도 했었고요. 네. 울산에서 축제도 주최를 했었고 전시도 했었고 정말 불태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만큼 성장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내년이 참 기대되는데요. 네, 내년도 참 계획이 궁금하더라고요. 네, 내년 계획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작품집 출판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 받으면서 독립 출판을 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팔 수 있는 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좀 더 많은 청년 작가들을 모아보자. 이제 이 생각으로 좀 프로젝트를 일찌감치 시작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업입니다. 좀 교육에 좀 포커스를 맞춘 출판사를 차리고 싶어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분들 좀 많이 모아서 강사풀 좀 갖추고 교재도 만들어 드리고 강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랑 좀 연관지어서 향유할 수 있게끔 하고 싶고 어떤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사 활동하면서 알게 된 청년 창업가들로 다 부스를 구성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면서 구축된 인간관계들 또한 내 인적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과 어떻게 지역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좀 큰 일들을 도모할 수 있을까. 가장 바라는 건 그렇게 지역에서 자기 일로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분들이랑 협업해서 같이 좀 뭔가 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데 아직은 창업 전이라고 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얼른 사업자를 내라라고 재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내년엔 더 바빠질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만큼 물산도 다양한 콘텐츠들로 더 즐거워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대표님도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 이후의 계획도 같이 들어보시죠. 올해 들어서 좀 많이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내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고 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한 번씩 카톡이 와요. 어떤 영상에 내가 출연하고 있는 사진이 막 오고 보고서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걸 찍은 사진들이 한 번씩 와요. 이거 했냐, 뭐 여기에 출연했냐 이제만 하면 연락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접하면서 내가 그래도 지역에 드러내고 있구나, 어느 정도 좀 공신력을 가지게 되니까 언젠가는 지역에서는 좀 많이 이제 일을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글이나 기사를 또 내므로써 이 사람한테도 믿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 주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모여서 좀 더 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인문학마을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에서는 자기 얘기 편하게도 괜찮다,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기 전에 이럴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긴 하지만 환경을 조성하는 걸 일단 좀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울산이 좀 더 자기 이야기로 소통이 활발해지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네, 지금까지 확성기가 돼서 사람들의 소통을 돕고 싶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고픈 돌연변이 미래의 인문학 마을의 이장님 노상훈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이렇게 방송이 나갔으니까 오늘도 연락이 또 이분에게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오늘 울산 인물사전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갈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잭슨 5입니다. ABC.